이런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나의 안정을 결혼을 통해서 찾으려는 것. 이런 결혼은 정말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그동안 제 직업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수면 코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개인적이지만 정말 크게 제 인생을 바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결혼입니다. 제가 원래는 비혼주의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뭐 딩크까지는 아니지만 아이 별로 생각 없는데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었어요. 저는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는 좀 희생이 따르잖아요. 희생이 뭐 내가 더 뭐 희생하고 저 사람이 더 희생하고 뭐 이런,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서로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난 점들을 다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라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당시 저는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언가 내 그 뾰족뾰족한 부분이 딱 이제 상대와 맞아지려면 이렇게 좀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저에게 손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커리어적인 것도 컸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당연히 결혼을 해?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는 조금 더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둘 다 그냥 막 나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아이가 있으면 더 그렇잖아요. 주 양육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높은 확률로 여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요즘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때가 벌써 그래도 십몇 년 전이니까, 10년 정도 전이니까 당연히 여자가 조금 더 가정을 돌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저의 성격상 물론 강아지와 아이를 비교할 수 없지만 강아지를 키웠을 때도 그 책임감이 좀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녁 약속 잘 안 잡고 강아지 집에 혼자 있을까 봐. 근데 그런 성격인 걸 스스로가 잘 알고, 나도 사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결혼하면 되게 가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커리어가 끊길 것 같은 거죠. 아무래도 회사 일을 100%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이건 뭐 누가 나한테 시켜서 강요해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거는 내 커리어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참 신기하게도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잖아요. 그런 저도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딱히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결혼을 하는 친구들 결혼하는 좀 시기가 빨라요. 남성분들에 비해서. 특히나 제 친구들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나 뭐 석사 졸업하고 빠르게 좀 자리 잡은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한 28, 9대 슉 갔어요. 1차적으로. 그때 한번 슉 가고 한 2차적으로 한 30, 한둘에 또 한 번 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남녀 불문하고 결혼을 할 친구들이 이미 있어요. 그들은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을 생각도 안 했지만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한번 상상을 시뮬레이션 돌려보거든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하려면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 1, 2년 사귀어야 되니까 적어도. 그럼 30대 초반이 넘을 거고, 근데 만약 내가 그때 실패해? 실패라는 말도 사실 웃기죠. 뭐가 실패야. 근데 결혼을 못해. 그러면은 헤어져. 그럼 다시 연애를 시작해야 돼요. 연애 또 사람을 또 만나고 찾고 소개를 받거나 시간 걸리죠. 또 한 1, 2년 사겨?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뭔가 막연한 불안함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불안함 첫 번째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일이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반이 없는 느낌인 거죠.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건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모래성을 쌓았어요. 근데 파도가 한 번 쫙 밀고 쓸려져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보면 어딘가에 그 모래알들이 남아있죠. 그거를 원동력 삼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있었는데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오히려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무슨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의 안정을 결혼을 통해서 찾으려는 것. 이런 결혼은 정말 후회합니다. 제가 그때 다행히도 결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서 결혼까지 가지 못했던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제가 결혼을 생각했던 것도 왜 저랬어?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지만 그때는 뭔가 내가 불안하고 남들 다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할 사람도 없어. 뭐 연애하는 사람도 없어. 내 커리어는 지금 다 끊어졌어. 그리고 몸도 뭔가 아파. 그러니까 내 자체가 지금 그냥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발을 아무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놔도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헤엄치는데 아무리 발을 뻗어도 발이 바닥에 안 닿아. 그 불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그 당시는 불안함인 줄 몰랐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불안함이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를 통해서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실 불안은 내가 잠재워야 되고 스스로 안정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외부의 것으로 찾으려고 한다? 와, 이거만큼 위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존을 또 너무 많이 하게 된다거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다거나 또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연애가 또 이제 종료가 됐어. 헤어졌어. 그럴 때 오는 또 불안감은 더 커지겠죠. 악순환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 당시에 이제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 소개팅이 실패했던 것이 감사하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뭐 연애 뭐 될 거면 알아서 되겠지. 그러니까 소개팅도 꽤 했었는데 소개팅에서도 다 이제 잘 인연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가 이 정도면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모르겠다. 뭐 결혼이고 뭐고 뭐 연애도 뭐 내가 뭐 만약에 최악으로 저는 항상 최악의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내가 지금 진짜 최악으로 연애를 못해요. 남자친구가 안 생겨. 그래서 결혼도 못해. 그러면 가장 최악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다가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럼 나의 최악은 부모님과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거거든요. 같이 세 명이서. 근데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부모님이랑 사는 거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냥 뭐 때가 되면 사람 만나겠지. 나 일이나 하자.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내 영역 밖의 일이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커리어에 대한 안정감을 찾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이진이 우리 애기 이름인데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뭐 연봉이 뛸 수도 있고 이거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집중하자 하고 있던 찰나에 저를 매번 자주 소개팅을 시켜주시던 팀장님이 계셨어요. 그 팀장님이 저한테 소개팅 한번 해보자. 안 할래요. 왜? 괜찮은 친구 있어. 이 스타트업 업계에 있고 괜찮아. 잘 어울릴 것 같아. 저 이제 소개팅 안 해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봐. 진짜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소개팅 안 한 지도 꽤 됐고 그냥 오랜만에 그냥 나가보자. 이러고 뭐 사전에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저는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고 그냥 나가려고 이제 카톡으로 인사만 주고 맞죠. 이제 그때 이제 카톡 사진을 처음 봤는데 그냥 원래 저의 막 이상적인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너무 좀 그런가?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프로필 사진이 전 여친이 찍어준 것 같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를 하고 만나서 그게 저와 지금 남편의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던 소개팅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결혼을 생각하는 제 이제 동생들,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도 그 꼰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나한테 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냥 너에게 집중해 있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 가장 너와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결혼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상대를 만났으면 저답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멋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남의 신경 전혀 안 쓰고 난 내 길을 간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냥 내일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뭐 운동하고 취미생활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나다운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나야지 나를 잃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막 언제 이 사람 일이 끝나나 막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내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취미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야지 내가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상대한테. 이게 바로 저의 인생을 바꾼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왜 저에게 결혼이 인생을 바꿨냐라고 하면 가장 나다울 때 만난 사람이었어서 내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형이 아니죠. 사람이에요. 현재 남편이니까. 그래서 제 자존감도 정말 많이 회복을 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왜냐면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일도 더 열심히 잘하게 됐고 그리고 창업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단순히 결혼뿐만 아니라 가장 나다울 때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났기 때문에 이 결혼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